네, 폭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연결해보죠. 홍지호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강남 상황 전해주시죠. 이곳 강남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많이 그쳤지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도와 차도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지금은 물이 빠진 상태지만 버스와 자동차들은 도로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차와 도로에 물이 들어차면서 운전자들이 도로에 세워두고 떠난 겁니다. 있을 때 물이 갑자기 튀어오르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제 차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안 열려서 창문을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소방과 경찰, 지자체에서 나와 차량을 정리하고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도로를 막은 상황에서 출근길 통행이 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이곳을 포함한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선 건물에 물이 차면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전기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도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과 삼성동 코엑스에서도 빗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됐고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 무렵부터 내린 폭우로 퇴근길 대란도 이어진 만큼 출근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한강 유역과 각종 댐 방류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잠수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 그곳 상황 어떤가요? 네, 잠수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제 뒤 잠수교는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있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불어난 물은 표지판까지 집어삼킨 상태고요. 횡단보도 신호등마저 잠기기 직전입니다. 이곳 잠수교 수위는 밤사이 계속 오르다가 약 1시간 전부터 9m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10시 20분 이후로 이곳 반포대로 잠수교 구간은 양방향 전면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강유역을 비롯한 곳곳에는 홍수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각종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각종 댐들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남한강 충주댐은 어제 오후 6시부로 2년 만에 수문을 개방한 상태고요. 북한강 소양강댐도 홍수 조절을 위해 오늘 낮 12시부터 마찬가지로 2년 만에 수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임진강 군남댐 역시 13개 수문을 모두 열고 수위를 조절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잠수교 앞에서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출근 시간입니다. 차를 몰고 가야 되나, 갈 수는 있나 고민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서울시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청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세현 기자, 현재 어디가 통제되고 있나요? 네, 현재 서울시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부터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와 상류 IC가 통제됐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염창 IC에서 국립현충원 구간도 통제됐습니다. 외부순환로 성동에서 마장 구간과 간병목로 마포대교의 상강대교 구간도 통제 중입니다. 어제부터 전면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오전 2시쯤 통제가 해제됐는데 성수 분기점에서 분자교 일부 구간만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시각각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해제되길 반복하고 있어 통제 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투피스를 참고해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2호선 신대방역과 7호선 이수역에서 무정차 통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9호선은 급행 운행이 중단됐고 노들역에서 사평역 사이 구간은 배수 작업으로 열차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산사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관악구와 중구엔 밤부터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 관악구 청량동의 빌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등도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예보가 내려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산이나 경사면이 있다면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머무시는 게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라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11시 이후로 조정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재난 우려 지역의 대피 안내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중대부는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MBN 뉴스 강태현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중부지방에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침수와 정전, 누수 사고 등이 발생한 곳이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서울 동작구가 421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양평은 392mm, 강원도 횡성에도 23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충남 북부 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계속해서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강제 해임에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이른바 내부 총질로 죽은 사람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혼란에 책임이 있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여 당의 비대위 전환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 타고 싶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이 사퇴를 해서 걸위가 되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당헌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당헌 27조를 안 지키십니까? 이들은 이 대표 개인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윤핵관을 겨냥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누가 내부 총질했습니까? 내부 총질해서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마치 무슨 사건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구성한 이들은 오늘 전국위 의결 이후 이준석 대표와 별도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약 1,500명의 당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시는 분이 권성동 의원이 되실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 가만히 있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이 된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에서 축출되더라도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고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유력한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각종 수사를 받는 것과 맞물려 사당화 우려가 나오는 건데 친 이재명계에선 내부 총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최고위 권한 강화, 인사위원회 출범, 공관위 1년 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권 경쟁 초반 70% 넘는 지지율로 대세론이 확인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겁니다. 박 후보는 특히 당직자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또 다른 사당화의 논란, 또 다른 패배로 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이재명계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윤영찬 후보와 함께 성명을 내고 당원 개정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강훈식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홍천 의원 역시 왜 특정인을 위해 당원을 바꾸냐라는 비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민심은 위인설법, 내로남불로 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는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가 박 후보를 겨눴습니다. 당원들은 그런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내부 총질하는 것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쯤 당원 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데 개파 갈등의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쯤 할 전망입니다. 어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행정안전부 안에 설치된 경찰국이 적법한가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경찰국의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 윤 후보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방 끝에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고쳐 설치된 경찰국. 그 적법성을 두고 야당 의원이 몰아치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난감해합니다.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경찰법을 지키지 않는 건 맞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이 대신 측면 지원에 나서고 우리 정보조직법 7조에 딱 명문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치안 업무를 관장하지 않더라도 이 장관으로서 장관과 외청 사이에 지휘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장 회의를 주재한 유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 조치를 해제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참석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개인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실 조사 후에 조치를 하겠다. 대우조선 파업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 파업과 관련된 경비대책 회의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안부? 윤 후보자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선 인사추천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범죄가 판칠 거라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 처방에 들어갔습니다. 만여 명 정도가 대상인데 정확히 누가 대상이 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태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7년째 혈액암을 투병 중인 환자 A씨.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를 맞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뭘 끊어보든 안 했어요. 계속 항암을 하고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백신을 12일 날 교수님이 권해서 맞기로 했습니다. 이부실드는 몸 안에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주사제로 코로나에 감염돼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완치 치료제와는 다릅니다.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등 면역 저하자 10,000명이 대상입니다. 투약 예정일 기준 7일 이내에 코로나 감염력이 없어야 하고 만 12세 이상, 체중은 40kg 이상이어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부실드를 맞으면 코로나 감염은 93%, 중증과 사망은 50%가 감소하며 예방 효과는 6개월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체를 직접 집어넣어서 항체를 못 만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약자를 위한 건강 약자를 위한 좋은 약제이고요. 2만 명분이 도입되도록 돼 있고 이부실드 투약으로 고위험군의 예방 효과가 개선되면 머지않아 코로나19 종식도 가능할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가 된다면 코로나의 팬데믹을 궁극적으로 엔데믹으로 낮춘다든지 아니면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전문가 자문위는 이와 함께 10세 미만 확진 사망자가 27명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심층 분석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3,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보다 8만 9,691명 많은 수치로 주말 진단검사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며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를 고려하면 오늘 0시 기준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천에서 에탄올 화로에 불을 붙였다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밖에 나갈 수 없어 집에서 캠핑 분위기를 낸다거나 이른바 불멍을 할 때 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한다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위가 뚫린 유리관 안에 작은 불꽃이 타오릅니다. 주변이 어두워지자 마치 작은 모닥불처럼 보입니다. 불을 보고 멍을 때린다는 의미의 불멍을 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한 캠핑족 사이의 유행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멍을 하던 중 에탄올 화로가 폭발해 30대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에탄올 연료를 보충하다가 갑자기 폭발했는데 의자 등 집기로도 탔습니다. 화상화가 발생해서 제가 출동 나가서 처치해갖고 병원 이송한 거죠. 남성 2명은 전신이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전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 아파트를 태우는 등 코로나19 이후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다쳤습니다. 알코올을 사용하는 화로는 표면 최고 온도가 300도 가까이 올라가지만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꺼진 줄 알고 연료를 공급하다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와 관련 기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안전 규정이 없어요. 이게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확인할 게 아니고 열기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무분별한 판매에 앞서 하루빨리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화재로 5명이 숨진 경기 이천 상가 건물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기가 3층 계단을 타고 4층 투석 병원으로 퍼졌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는데요.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죠. 이재호 기자입니다.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진 이천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 경찰과 국가수 관계자 등이 들어갑니다. 지난 5일에 이은 2차 합동 감식입니다. 감식반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뒤 연기가 건물 계단 등을 통해 4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확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은 국가수의 정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관련자 소환 조사에 이어 강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와 전기안전관리업체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련자 휴대전화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자들의 과실 여부는 물론 화재 안전관리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숨진 현 씨가 의사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경찰 등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지정 건의에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과 함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당사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어제 오후 한국투자증권 거래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증시 정규장 마감 이후에 벌어졌지만 장애가 해결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시간 외 거래나 해외 증시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한국투자증권을 검색한 뒤 홈페이지로 접속하려 했지만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도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4시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본사 기계실에 전원 공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했다며 주요 시스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는 물론
미국 증시 개장까지 장의가 계속되며 온라인에선 밤새 투자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장에는 13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5시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 측은 이번 장의가 어제부터 이어진 폭우나 화재 등의 영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선 사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투증권은 지난 1월에도 접속장애가 발생해 일부 투자자들이 거래 지연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바다가 폐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서 어패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다수 검출되고 있죠. 그렇다면 어류로 만든 건강식품은 어떨까요? MBN이 시중에 유통 중인 오메가3 제품 3종을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했더니 여지없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우리 식약처가 밝힌 하루 노출량보다 최대 4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직장인 이원경 씨는 매일 집에서 챙겨온 건강기능식품을 먹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D군은 물론 식약처가 혈행 개선 효과를 인정한 오메가3도 빠지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으려고 더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토탈 사이트에서 검색을 먼저 해보고요. 오메가3 제품에 대한 의구심. 혹시 생선기름 등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에 바닷속에 녹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MBN이 성분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이커머스에서 판매량 1, 2, 3위를 샘플로 골랐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A사는 58개, B사는 70개, C사는 6개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1인당 하루 평균 노출량인 16.3개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식품 안에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도 충분히 사람의 세포 조직으로 통과가 되고 전문가들은 체내에 많은 양이 누적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장기적으로 서서히 일으키는 것이라서 바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는 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정작 정부는 유통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없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 여부와 유통식품의 허용 기준치 등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파스타만큼이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바로 쫀득하고 상큼한 젤라또인데요. 요즘 이 젤라또 열풍으로 이탈리아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의 젤라또 가게가 이탈리아에 있다네요. 이탈리아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 달콤하고 시원한 젤라또인데요. 이탈리아엔 장인들의 수제 젤라또 가게가 3만 곳이나 있습니다. 요즘은 유럽을 강타한 더위 때문에 특히나 잘 팔린다는데요. 젤라또 장인들은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법으로 차별화된 맛을 만듭니다. 볼로냐엔 젤라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만드는 대학교까지 있는데 이 조리법을 배우려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모입니다. 학교 생활을 달콤한 젤라또와 함께한다니 정말 즐겁겠는데요.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유적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최근 발견된 유적은 2000년 전 가정집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네요. 화산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병과 접시들. 깨진 접시 조각들을 조심조심 다루는데요. 약 2000년 전인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도시 이탈리아 폼페이의 발굴 현장입니다. 발굴 중인 이 집은 고대 로마의 평범한 가정집인데요. 2000년 전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폼페이는 벌써 400년 넘게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물이 땅속에 묻혀 있다네요. 아프리카 하면 더운 곳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눈과 얼음이 가득한 나라가 있습니다. 폭염에 지친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신나는 표정으로 스키까지 배우고 있다네요.
온통 새하얀 이곳, 남아프리카 레소토 부타부테입니다.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하얀 눈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데요. 유럽과 북미는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적도 아래쪽인 남아프리카는 계절이 정반대입니다. 영국에서 더위를 피해왔다는 스키어도 만날 수 있는데요. 레소토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많은 나라라서 스키 타기에 최적입니다. 그래서 적도 남쪽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키 리조트도 갖추고 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와 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냉각기와 맞물려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신축 빌라와 소형 아파트 밀집 지역. 대부분은 전세가가 매매 가격의 90%를 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 수요가 줄며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가격이 거품이 넘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세 가격, 정상적인 매매 가격이 아닌 다시 2년, 3년 지나가 팔다 보니까 이처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한 건수는 421건, 금액으로는 872억 원에 달합니다. 건수도 금액도 모두 사상 최대입니다. 매매도 전세도 수요와 거래가 뚝 끊긴 상황에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환보험에 들지 않으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어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지역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사 시에 주민등록 이전이나 확정일자부 신고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에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이런 가운데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국가대표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베이징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민석과 정재원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김민석에게 1년 6개월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등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과 감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선수촌 음주운전 파문에 휩싸인 베이징 올림픽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과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정재원 등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빙상연맹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했습니다. 선수들은 공정위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실망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더 성실히 훈련에만 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심려를 끼쳐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1년의 중징계를, 함께 술을 마신 정선교와 정재원은 6개월과 2개월 정지를 받았습니다.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김진수 감독에게도 1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선수촌 내와 선수촌 밖에서 음주를 하고 외부에 적발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징계를 줘야 되지 않을까. 프로농구 청기범과 배강률에 빙상의 김민석까지 올해도 끊이지 않았던 스포츠계 음주운전. 여러 차례 징계와 교육 강화, 제도 개선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체육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밤사이 천둥번개에 잠에서 깨신 분들 많으셨죠? 어제 중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정전, 누수 사고 등이 발생한 곳이 많았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서울 동작구가 422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경기도 여주에도 398.5mm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강원과 충남 북부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산사태 피해에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겠고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에 300mm 이상, 충청 북부와 경북 서부에도 최고 2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5도, 부산은 27.6도 등으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해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 광주는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중부지방은 폭우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강과 산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시고 MBN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어지는 아침엔 매일경제에서도 계속 폭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